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여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한 가운데 접촉자들은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여수시 보건소에 따르면 관내 모 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사전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어제 순천의료원으로 이송됐으며 해당 확진자와 함께 생활하던 동료 등 접촉자 8명은 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확진자가 최근 경기도의 한 업체에서 근무할 당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간 연장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28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또 내일부터 목욕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진단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가 연내 출범을 목표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 직영 시설물 가운데 일부를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운영하는 건데 공공성과 효율성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시가 지난주 시민공청회를 열고 시설관리공단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용역 결과 위탁관리 대상 시설물은 모두 7곳, 에코촌 유스호스텔과 자연휴양림, 드라마 촬영장과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시청사 주차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따라 이번 주 전남도와 2차 협의에 나섭니다. 의회 협의를 거쳐 조례가 제정되면 오는 7월쯤 시설관리공단을 출범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본격적으로 협업해서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금년 7월에 출범하게 되고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 1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쟁점은 공공성과 효율성의 접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공공성과 행정 서비스가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순천시의회는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 공공성 담보와 노동 여건, 서비스 변화를 심도 있게 검토할 방침입니다. 시설물들 운영할 때 대시민 서비스 질이 경향적으로 저하될 우려는 없는지 이 3가지 정도를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출범한 뒤 2017년에 공단으로 전환된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시 청소 업무와 체육시설, 주차장, 소각시설을 관리하면서 근무자도 400명에 이릅니다. 신규 공단은 운영 전문성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공공성과 수익성에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방공기업은 기업성과 공공성을 적절히 조합해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미리 갖춰 나간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순천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새로운 행정으로 모델이 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지역 시민단체가 포스코 최정우 회장의 연임을 규탄하며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포스코 산재 사고로 19명이 숨졌지만 이사회는 최고 경영자인 최정우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며 이는 반성과 성찰이 없는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색연합은 이어 포스코는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만들어진 국민기업이지만 환경오염 은폐와 언론 통제, 노동 탄압을 일삼는 등 기업 윤리를 저버리고 있다며 국민의 환경권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순천시 위원회 여성 당원이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며 당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20대 여성 당원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2019년 10월 당에 가입한 이후 지역위원회 간부 B씨가 전화와 메시지 등을 통해 수차례 연락하는 등 지속적 반복적인 행동으로 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B씨가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B씨의 공식적인 사과와 당 차원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전남도당은 내일 당기위원회를 열어 B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시작한 광주시 산정지구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가 막바지입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일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주 이용섭 광주시장이 공무원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선제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한 자체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에 지난 5년 동안 토지거래 내역 3,920건을 확보했고 마찬가지로 퇴직 공무원을 포함해 지난 5년 동안 광주시와 광산구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 명단을 넘겨받아 둘의 대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어서 조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르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 입법 행위가 있으면 고소, 고발, 그리고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수사 전담팀 역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안정 대책으로 발표한 산정지구 개발 제안자가 LH였던 만큼 경찰은 광주시 공무원들뿐 아니라 LH 직원들과 가족들까지 범위를 넓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민간공원 사업 등으로 공직자 조사를 확대할지 여부를 산정지구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한 만큼 이번 주 초에 발표될 광주시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네, 어제 여수에서 발생한 화물차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들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내리막을 달리던 화물차의 제동장치가 고장나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장비를 동원해 파손된 시설을 제거하는 등 수습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여수시 서교동 한재 사거리에서는 4.5톤 화물차가 도로가에 설치된 시설물과 건물 등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광주경찰청 소속 의경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자정쯤 광주시 용봉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2%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광주경찰청 기동대 소속 22살 A상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외박을 나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피해 달아나다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시민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청사 건립을 위해 시민 참여 디자인단의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워크숍을 갖고 시민 디자인단의 신청사 건립 추진 현황 설명과 당선자 소개, 건축가와의 만남, 디자인단 토론에 나섰습니다. 시민 디자인단은 향후 설계에 반영할 사항과 시민 문화공간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순천시도 시공 단계에서는 시민 감리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이달 말까지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모든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특별 단속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 항목은 매연과 질소 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 과익률 등이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차고지와 주요 진출입로, 오르막길 등에서 비디오 카메라와 측정기를 이용해 실시됩니다.